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64가 있었고 디비전 3 세트였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문제를 다 풀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트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A, B, C번까지 조금 평이한 편이었고 D번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으면서 난해한 문제였고 EFG는 뒤에 있는 문제치고는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D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G가 맨 뒤에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넓게 본 분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번 문제는 폴리카프가 배열 A를 선물로 받았대요. 네, 길이가 N인 배열 A를 선물로 받았대요. 네, 이거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연산을 해서 네, 이 특정한 연산을 하는 것도 이거의 일부죠. 네. 특정한 연산을 해서 모든 원소가 같은 수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특정한 연산이 뭐냐? 어떤 원소들 일부를 골라서 그 고른 원소들의 값을 플러스 1을 시킨다라는 게 특정한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값이 다 같아질 때까지 그 특정한 연산을 몇 번 하면 되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골라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열 A를 그냥 한번 정렬된 상태로 본다라고, 아니, 그냥 정렬된 상태라고 가정해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면 배열 A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 몇 개의 정수가 있고 그 제일 작은 원소가 여기고 제일 큰 원소가 여기인 그런 어떤 이런 그래프 위에 그 정렬된 순서로 나열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같은 값으로 만들고 싶대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그 제일 밑에 더하는 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이 제일 작은 원소를 제일 큰 값으로 맞추는데 걸리는 연산 횟수가 여기가 여기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m-m만큼 걸리죠. 이만큼이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은 걸리겠다라고 일단 우리는 이걸 가정을 해놨어요. 이것보다 적게 걸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1씩만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커지는 쪽으로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밑에 있는 스몰 m에서 라지 m까지 가려면 m-m번만큼 적어도 연산을 이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만큼 했을 때 반드시 다 되느냐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만큼의 연산을 통해서 전부 같은 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할 만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이 라지 m보다 작은 모든 다른 원소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플러스 1을 합니다. 그거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라지 m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그 횟수만큼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연산에 포함이 돼서 플러스 1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제일 작은 원소가 이만큼 포함이 되고 이 위에 있는 제일 큰 원소는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어떤 게 몇 번씩 포함되는지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라지 m 스몰 m번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값을 다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의 상한도 이거고 하한도 이거니까 따라서 이 라지 m 스몰 m만큼 연산을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린 여기 이 작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면
이게 10의 9제곱 정도 되기 때문에 10의 9제곱번까지 연산을 해야 되고 그걸 실제로 다 하면 시간 초과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일 위랑 제일 아래를 찾아서 그 갭을 구해서 그만큼 연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그 수학적으로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최소값, 최대값을 찾으려면 역시 정렬을 하면 편하죠. 정렬을 해서 제일 뒤에 있는 수가 제일 크고 제일 앞에 있는 수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두 수의 차를 출력하는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어요. 이게 A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으로 B번 문제를 볼 건데요. B번 문제는 폴리카프가 3개의 양의 정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정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정확히 한 번만 한대요. 네, 정확히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그 연산이 뭐냐? 그 A, B, C 중 하나를 골라서 하나랑 그리고 적당한 양의 정수 M을 골라서 A, B, C 중 하나에 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A에다가 뭔가를 곱한다, B에다가 뭔가를 곱한다, C에다가 뭔가를 곱한다 중 세 개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냐? 그 연산을 한 다음 결과물이 그러니까 결과물인 A, B, C가 arithmetic progression 이걸 링크를 들어가 보면 네, 등차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커지는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고 싶대요.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출력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A, B, C 중 적어도 하나를 A, B, C 중 딱 하나만 건드려서 그걸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죠. 여기서 딱 하나만 건드린다는 건 안 건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M을 1로 잡으면 안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을 1로 잡으면 A, B, C 중 하나에 1을 곱하는 거니까 안 건드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적어도 최대 한 번까지 여기 연산을 해서 등차 수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 형태로 만들려면 우리는 A, B, C가 있을 때 하나만 고쳐서 등차 수열 형태로 만들려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차 수열로 만들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연산을 A, B, C가 있을 때 A에다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B에다가 연산을 할 수도 있고 C에다가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산을 각각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각각 알아야 우리가 일단 가상의 FA, FB, FC라는 값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A에다가 뭔가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게 나머지 B, C 안 건드린 것들이랑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어떤 적당한 FA, BC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FA는 B에서 C-B를 뺀 게 되겠죠. B-C-B. 왜냐면 이 간격만큼 한 번 더 빼야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되는 거니까. 이거랑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FB는 B 플러스 FB가 아니라 FC는 그러니까 맨 뒤 C를 바꾸는 경우에 C 값은 FC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값을 그러니까 A, B 사이의 간격을 한 번 더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C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수를 바꾸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FB는 A 플러스 C 나누기 2가 되죠. 이 경우에 이 나눈 값이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홀수라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FB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정수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FA, FB, FC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FB가 이거랑 같은 값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FB를 구했을 때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0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상의 그
가상의 A, B, C 값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A, B, C 중 하나를 이걸로 그 뭔가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FA가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되려면 그 A 곱하기 뭐 적당한 변수 이름 A 그러니까 A 곱하기 X는 FA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 적당한 X가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정수가 되려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FA를 A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가 돼요. 왜냐면 FA를 A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야 그 어떤 양의 정수 A가 있을 때 그걸 몇 번 곱해가지고 FA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FB, FC, E, C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번씩 해보고 한 번씩 해봐서 적어도 한 군데에서 성공하면 yes고 아니면 no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FA, FB, FC가 각각 0보다 커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양의 정수를 곱해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곱하는 수가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0 이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가운데 값을 바꾸는 경우에는 앞에 값이랑 뒤에 값을 더했을 때 그 값이 홀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과정 그대로를 구현한 코드가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A, B, C 값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FA, FB, FC라는 그 가상의 계산 결과 값을 만들어 보고 A, B, C에서 뭔가를 곱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지를 각각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런 거를 좀 한번 걸려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틀리도록 이렇게 1, 10억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앞값이나 맨 뒷값이 굉장히 큰 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건 되는 경우죠. 등차수라니까 이건 되는 경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넘어지진 않겠네요. 이거 말고 좀 더 큰 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큰 수가 되는 경우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겠네요. 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8제곱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BC의 범위가 10의 8제곱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0의 8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이 수는 그러니까 어떤 C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 곱하기 10의 8제곱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범위보다 더 큰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주어진 수보다 더 큰 수가 나올 수 있을 때는 원래 주어진 것보다 좀 더 큰 정수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런 주의사항을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문제였고요. 이게 문제 B였어요. 다음으로 문제 C번을 볼게요. 문제 C번은 어떤 정수들의 그러니까 정수들이 들어있는 배열 A가 있고요. 오늘 배열 A 여러 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원소를 골라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없애는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배열을 퍼뮤테이션으로 만들고 싶대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1부터 n까지의 수가 한 번씩 등장하는 배열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 8, 25, 2를 퍼뮤테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의 크기가 50 이하일 때 이걸 퍼뮤테이션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yes 아니면 no로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러니까 특정한 수를 2로 나누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가는 다음 수는 반드시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0,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1을 2로 나누면 1로 가죠. 2를 나누면 1로 가고, 3을 나누면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4를 나누면 1로 가고, 그리고 5를 나누면 1로 가고, 그리고 6을 나누면 3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수에서 2로 나누는 연산을 했을 때 다음번으로 가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특성을 일단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8을 나누면 4로 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그 다음 수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쓸 수 있는 뒤로 갈수록 좀 같은 수더라도 같은 수에서 시작을 해도 뒤로 갈수록 좀 더 커버리지가 그러니까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수들이. 그러니까 모든 수들이 1을 거쳐요. 그러니까 모든 수들이 항상 1을 거치고 2를 거치는 수는 그 뒤에 있는 4보다 훨씬 많아요. 3을 거치는 수는 6을 거치는 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수로 갈수록 더 많은 수들이 작은 수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큰 수일수록,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에 있는 큰 수일수록 여기에 들어갈 수를 찾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적당한 수를 나눠봐요. 계속 2로 어떤 적당한 수를 계속 2로 나눠봐요. 그래서 그 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크고 비어있는 곳에다가 그 수를 넣는다 라는 과정을 이렇게 1부터 n까지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수를 나눠보면서 제일 큰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가 넣는다라는 걸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넣는 것보다 이 뒤에 넣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발생하면 이 알고리즘이 모순이 생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8이라서 넣었는데 8이라서 넣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실패했고 실제로는 4에다 넣었어야 한다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8에다가 넣는 게 실수였으면 그러면 나중에 뭔가가 또 8에 등장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뭔가가 8에 등장하고 거기에 8을 채울 수 있어야만 우리는 여기 8에다가 넣는 게 실수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8에다가 들어오는 수가 생기면 그것도 어차피 4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를 가지고 우리가 매번 가지고 있는 수를 가지고 2로 나눠가면서 비어있는 제일 먼저 보이는 칸에다가 넣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부터 넣는다는 거죠. 2로 나눠가면서. 여기서 이 정수들은 10의 9제곱까지 들어오고 n은 50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 길이는 실제로 50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2로 나누는 과정이 몇 번 정도 들어가냐면 로그 AI 번 들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 10의 9제곱 정도니까 한 30번 정도. 그러니까 그 절반으로 나누면 한 30번 정도 치면 0이 되는 그런 수를 우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그 전체 n개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로그 ai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n 로그 ai다. 여기서 ai는 최대 10의 9제곱이고 n은 최대 50이니까 이거는 별로 크지 않은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9제곱이라는 건 로그 ai가 한 30 정도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 로그에 대해서 뭔가 할 때 그냥 대충 그러니까 로그 n 로그 ai 이런 거 할 때 그냥 대충 25나 30 때려박아도 됩니다. 계산할 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안 틀려요. 뭐 그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그리디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문제 D로 가볼게요. 문제 D.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진짜 쓰잘데기 없이 어렵게 설명해 놓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문자열 S를 가지고 있고 문자열 S를 K개로 컬러를 그러니까 색을 칠하고 싶대요. K가지 색을. 근데 그 모든 문자가 색을 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모든 각각의 색마다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색마다 칠해진 칸이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칠한 다음에 우리는 그 같은 색인 것들을 원하는 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대요. 그렇게 자리를 원하는 대로 바꾸면 그 K개의 스트링이 생겨요. K개의 스트링이라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게 A, B, A, 파란색으로 칠한 게 X, Y, Y, X 이런 식으로 생긴대요. 이렇게 생긴 스트링들이 전부 팰린드롬이 됐으면 좋겠고 이 스트링들의 최소 길이를 최대화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x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항상 모든 문자열의 x 이상이 되도록 그때 x를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최소 길이를 최대화하고 싶대요. 이때 그 최소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는 생각이 저도 문제 풀면서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로 엄청나게 쉬운 개념을 정성 들여서 어렵게 설명한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이거를 문제를 좀 한번 문제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색으로 칠한 것들,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것들 사이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문자의 순서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색으로 칠해진 문자의 순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색을 칠할 때는 그 몇 번째 문자를 칠한 다음에 뭐 다음 문자 못 칠하고 그 다음 문자 칠해야 되고 뭐 그런 위치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나 있는 뭘 칠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위치도 같은 색인 것들끼리 바꿀 수 있다는 건 원래의 위치랑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Y인 걸 XYYX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꿨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그러니까 그 재료가 되는 이 각각의 글자 하나하나가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스트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건 우리는 결국 원래 문자열이 입력에 이렇게 들어온 대로 들어오든 아니면 A부터 G까지 정렬이 돼서 들어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XY EXY AXG AY라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A 그냥 이거랑
A, A, B, 그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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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G. 이거랑 똑같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정렬이 돼 있으면 우리는 이게 어차피 26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알파벳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각각 끊어봅시다. 끊어서 A가 2개 들어왔고요. B가 1개 들어왔고요. X가 2개 들어왔고요. Y가 2개 들어왔고요. G가 1개 들어왔다. 라는 정보.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은 이 문자열이랑 이거랑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푸는 거랑 이걸 가지고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죠. 가공하기도 좋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계속 접근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가지고 어딘가에 팰린드롬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색으로 칠한 것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색으로 칠한 것들이 팰린드롬을 만들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팰린드롬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한 글자가 있는 홀수 길이의 팰린드롬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한 글자가 없는 짝수 길이의 팰린드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문자들이랑 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문자들이 같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라면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딱 한 글자,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랑 같은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이거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의 2배만큼의 글자들,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이 구간에 넣으려고 하면 그 2개씩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여기에 뭔가 글자를 넣을 때 그 같은 글자를 2글자씩 넣는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글자 정도 이런 걸 가져와서 가운데 글자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건 우리는 결국은 그 두 가지 형태의, 우린 이거를 그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P 곱하기, 그러니까 이 페어 개수 곱하기 2나 아니면 P 곱하기 2 더하기 1. 1은 이건 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글자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같은 글자가, 그러니까 P개만큼의 글자가 P쌍, 그러니까 2개씩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 한 글자 더 추가된 이만큼을 가지고 팰린드롬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린 팰린드롬을 만들기 위한 조건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몇 번째 어떤 글자를 몇 개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어떻게 팰린드롬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K가 2면은 우리는 그 2개의 팰린드롬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 두 글자짜리 하나씩 분배하고, 그리고 2글자짜리 더 이상 분배하고 나서 그 더 2글자짜리 넣을 게 없죠. 왜냐면 그 우리가 K는 2개인데 2글자리는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 더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남는 글자들 중에서 그 홀수기에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한 글자짜리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2글자짜리가 한 쌍, 그리고 한 글자짜리가 한 개. 그래서 총 3개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팰린드롬을 만들 때 A가 2개인지 X가 2개인지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 페어인 게 총 3개다. 남는 게 나머지가 총 2개다. 그리고 페어인 걸 다 쓰고 나서 그 우리 2페어 쓰고 나서 한 페어 남죠. 한 페어 남는 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페어로 쓰고 남은 거를 한 글자 자리로 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K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K가 별로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직접 이런 분배 작업을 해도 시간 안에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N이랑 K가 작아서 글자 하나하나를 분배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이 문자열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했고, 이렇게 가공했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다 바꿔놓고 보면은 진짜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어로 들어온 게 몇 개고, 그 남은 게 몇 개냐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좀 꼬여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꼬여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금방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어, 확실하게 뒤에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문제였고, 뭐 그래서 그 분배 작업은 그 페어 개수를 세서 직접 하나하나 분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몇 개 페어가 나오는지를 바이너리 서치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시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남는 게 몇 개 나오고 남는 거 빼곤 전부 페어라고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 페어 개수 남아 있는 걸 그 K개의 쌍에다가 K개의 그 색깔에다가 각각 분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디하게 해결을 했어요, 저는. 일단 이게 실제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색깔이란 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이렇게 글자별로 정렬해 놓고 보면은 이 색깔이라는 정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건데, 그런 색깔이라는 정보가 이런 원래 문제에는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네, 국어 문제예요, 이거. 네, 국어 문제입니다, 이거. 영어네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 독해 문제예요, 이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어도 영어고 좀 논리적인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문제 2. 마샤 포개풀. 이 문제는 마샤가 그 전화번호를 외운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화번호 하나를 외우려고 해요. 그때 새로운 전화번호를 외울 때 이미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조각들을 가지고 외우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새로운 전화번호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전화번호들에서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그때 모든 파편의 길이가 최소 2가 되어야 한대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게 주목할 점인데요. 이게 만약에 파편 개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같은 그런 조건이 있으면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모든 조각의 길이가 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 캐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몇 칸짜리 조각에 대한 그런 캐시를 만들어 둘 때 좀 너무 긴 조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 4개 이상의,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4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전화번호 조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4자리 이상인 전화번호 조각은 항상 2개 이상으로 쪼갤 수 있고요. 2개 이상으로 쪼개면 쪼개진 조각들을 또 쪼갤 수 있고,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나누면 그 2개짜리랑 3개짜리 조각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4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는 2개짜리랑 3개짜리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이거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외워야 되는 전화번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2개짜리, 3개짜리 파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DP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개짜리랑 3개짜리 전화번호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건 그 이미 등장한 전화번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23, 34, 234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짜리랑 3개짜리 조각들을 미리 다 발견되는 대로 전부 캐시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우리는 캐시가 최대 크기가 약 1100개가 돼요. 왜 1100개냐면 그 3자리짜리가 1000개, 그리고 2자리짜리가 100개. 그렇게 해가지고 총 1100개 정도의 그 파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1100개 정도의 그 이런 3자리짜리가 존재한다, 이런 2자리짜리가 존재한다라는 파편들에 대한 정보를 그 어떤 그 맵 같은 데다가 맵에다가 만들면 좋아요.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각이고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 라는 게 필요하라는 걸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 조각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를 쓴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맵에다가 그 만약에 202다. 202면 그거는 이 첫 번째 전화번호죠. 첫 번째 전화번호에 그 0번째부터, 아니 그 첫 번째 전화번호의 첫 번째 글자부터 세 번째 글자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2글자짜리랑 3글자짜리에 대해서 몇 번째 전화번호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글자다라는 식으로 매핑을 해놔요. 만약에 맵에 이런 게 맵에서 뭔가를 찾아봤는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그 조각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두 글자짜리랑 3글자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맵을 만들어 놓고 그 맵에서 검색하는 식으로 DP를 합니다. DP는 또 어떻게 하느냐? DP라는 건 이렇게 0글자부터 n번째 글자까지, 그러니까 총 여기 n번째 글자까지 처음에 이렇게 1 넣어놓고, 왜냐면 0글자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1 넣어놓고 그 어디선가에서 2글자 이전이나 3글자 이전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2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여기까지에다가 2글자를 이어붙인 게 그러니까 2글자짜리가 이게 존재하면 여기 1이 있을 때 여기도 1을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DP를 통해서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값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값을 채우면 우리는 이거를 역추적을 할 수 있어요. 역추적을 통해서 그 이 2글자, 3글자짜리들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알게 된 걸 거꾸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2글자, 3글자에 대한 그 캐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내면 좀 전형적인 DP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를 2글자, 3글자짜리로 전부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4글자짜리도 어차피 4글자 이상인 모든 조각들은 2글자랑 3글자짜리를 이어서 붙여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게 조금 구현이 좀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맵에다가 두 글자, 세 글자짜리 넣어놓고, 그러니까 두 글자짜리랑 세 글자짜리를 전부 맵에다가 이렇게 몇 번, 그 어떤 글자에,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맵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맵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탐색할 때 두 글자짜리랑 세 글자짜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서 해당하는 문자열이 존재하는지를 검색을 해서 검색해서 나오면 경로를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가 채워져 있으면 답이 존재하는 거고,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순으로 찾아서 뒤집어서 다시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2였고요. 이것도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한 문제였죠. 2에 이어서 2회까지 시간을 여러분에게 뜯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 시간을 여러분한테 지금 뺏고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F랑 G는 의외로 시간이 덜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F번 문제를 봅시다. F번 문제는 인터랙티브 문제예요. 인터랙티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대회 공지에 있던 이런 인터랙티브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시는 걸 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서로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n이 주어집니다. n이라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의 범위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우리는 x에다가 플러스 c라는 연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플러스 c라는 연산을 시켰을 때 우리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x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c라는 연산을 한 다음에 이 플러스 c라는 연산이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c만큼 더한 이 연산이 영구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있는 x라는 값이 있었고 그 x라는 값에다가 뭔가를 더 더했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추측을 하려면 x 플러스 c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쿼리를 넣을 때 x 플러스 두 번째 c2를 넣으면 x 플러스 c1 플러스 c2가 계속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뭘 넣을지를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부터 넣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c라는 연산을 임의의 횟수만큼 시행한 다음에 매번 이렇게 n으로 나눈 나머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걸 최대 10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n은 최대 2에서부터 1000까지죠. 이걸 보면은 되게 뭔가 좀 감이 올만도 해요. 10번 쿼리를 주고 n이 1000이면 이거를 매번 절반으로 나누면 2의 10제곱이 몇이죠? 1024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나누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러면 우리는 10번 만에 정확히 답이 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플러스 C를 해서 이게 무슨 값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는
어떤 x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건 0에서부터 x-1까지의 값 중에 하나예요. 0에서부터 x-1 사이의 값들 중 하나예요. 이 수직선 위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플러스 c를 해가지고 그게 그 n을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를 절반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그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 1이 넘도록, 그러니까 그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뀌도록,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에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1이 되도록, 2면 3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바뀌도록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쿼리를 여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이거일 때 n을 넘어가도록 쿼리를 넣으면, 넘어갔으면 답이 이쪽에 있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답이 이쪽에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어떤 t라고 해봅시다. 어떤 t라는 값 그리고 뭐 n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0이라고 해봐요. 그런 어떤 t라는 값이 있을 때 그 t 플러스 t를 그 마이너스 1이죠. t를 n을 넘기게 하는 값이라는 건 n-t죠. n-t를 넣어봐요. 그럼 n-t를 넣어보면 우리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 0이거나 할 거예요. 플러스 1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쪽에 있다는 거고, 우리 그 0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인 경우에도 플러스 1이 될 거고, 0인 경우에는 이거 말고 나머지 이쪽이 될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이. 근데 이게 그 바이너리 서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그 되게 전형적인 바이너리 서치 문제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넘겼으면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그 하고 난 남은 값이 0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t만큼 나머지인 거죠. 약 t만큼 남은 거죠. 이만큼의 구간인 거고, 이쪽에서 걸렸으면 이쪽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n인 이만큼의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수로, 그러니까 그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절반으로도 했을 때 안 넘어갔으면 이쪽은 나머지가 클 거고, 넘어갔으면 이쪽은 나머지가 이만큼으로 되게 작겠죠. 여기서도 또 여기까지만 넘어가도록 여기를 그어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쪽 절반으로 분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때 분기를 시키는 이 가운데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값들 중에서 그 여기가 걸려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홀수면 정확히 가운데 값이고, 짝수면 가운데보다 한 칸 오른쪽 값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매번 절반으로 그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나눠가면서 그 값이 결국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터랙티브라서 디버깅 같은 걸 좀 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랙티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플러스 몇이 돼 있는 플러스 플러스 시그마 t가 돼 있는데 이게 총 몇이 돼 있냐 라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t를 더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더한 t를 t1, t2, t3 이런 거를 이거의 합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의 수에다가 플러스 몇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값을 써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원시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냥 1부터 n-1까지 수를 전부 다 저장해 놔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때 이 물리적으로 절반 뒤에 있는 이 값을 쓰고 그리고 플러스 t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쿼리를 넣고 결과값을 통해서 결과값이 여기다가 t를 더한 값이랑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실제로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값들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러면 중간 값이 뭔지 헷갈리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값이 후보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막 구간이 이상하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쯤에 n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쯤에 n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작은 거고 여기가 큰 건데 여기쯤에 n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간이 이상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절반으로 나누면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여기를 넣어보고 넘어간 경우에만 이쪽을 쓰고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 이쪽을 쓰기 때문에 여긴 항상 넘어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경우고 여기도 항상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n이 걸려서 이 절반 구간을 못 나누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F번 문제였고요. 인터랙티브 문제에 되게 익숙한 분들이면 쉽게 해결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좀 헤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초급 인터랙티브 연습으로 되게 괜찮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였고 G번 문제 볼게요. G번 문제 min over tree. 이 문제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확장형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스패닝 트리의 단선들의 가중치를 전부 오어한 값이 그러니까 오어라는 건 비트와이즈 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수랑 정수를 비트와이즈 오어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때 최소인 비트와이즈 오어한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의 정의도 스패닝 트리를 알면 되게 간단한 편이고 그리고 또 문제 자체도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어 트리가 최소화 되는가라는 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트와이즈 오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비트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 비트별로 따지면 이 가중치가 1에서부터 10의 9제곱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총 30비트 정도 되겠고 31비트? 30비트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1비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의 30제곱부터 0까지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되는 0, 1, 0, 1, 0, 0 이런 그 어떤 최소 스패닝 트리의 그 우어 값을 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접근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매번 2의 30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그 2의 30제곱을 포함하지 않는 트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에서 2의 30제곱을 포함하지 않고 이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여기가 0인 상태로 나머지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포함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1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0인 경우는 여기가 1인 경우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제일 윗자리인 2의 30제곱부터 2의 30제곱번 비트가 반드시 켜져야 되는가 아니면 꺼져도 되는가를 구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꺼져 있어도 된다라고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이 비트를 반드시 켜야 하는지를 그 0을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1이 채워지는 경우는 만약에 2의 8제곱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1이 채워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2의 8제곱을 포함하지 않는 트리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을 포함하지 않는 스패닝 트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트리에 항상 2의 8제곱을 포함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2의 x제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를 위에서부터 0101을 채워나가서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1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까지 이렇게 다 채워나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총 그 31번 그래프에다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스패닝 트리를 한 번 한 번 만드는 데는 그 시간 복잡도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프림 쓰면 n 로그 n 아니 그러니까 n 그 정도 크루스칼 쓰면은 크루스칼은 그 처음에 그 간선 정렬해 놓으면 그 간선에 대해서 세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또 머지에 대한 코스트가 별로 안 높다고 생각하면 그 대충 그 간선 개수 정도? 네, 그 정도 작업을 한 30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작업을 한 3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번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냐라는 걸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하는 건 한번 코드를 보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 어떤 DSU 그 크로스카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분리집합을 미리 구현을 해놓고 그리고 그 모든 비트에 대해서 그 비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2의 30제곱의 자리부터 한 칸 한 칸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는 건 그 이미 켜져 있어야 되는 자리들이랑 그 이 자리 이후에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 자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특정한 비트, 이 8제곱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윗자리는 다 켜진 상태, 그러니까 위에 이미 켜져야 된다고 돼 있는 건 이미 켜진 상태로, 그리고 그 나머지, 그리고 여긴 꺼진 상태로. 왜냐면 우린 이걸 끄고 만들 수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켜진 상태로. 이 상태로 이거를 마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 우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간선들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켜져 있다고 발견한 것들이랑 그리고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간선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어떤 간선의 가중치랑 그리고 마스크를 비교를 해서 그 마스크의 간선이 마스크의 서브셋인 경우에만 간선이 마스크의 서브셋이라는 건 그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로 쓸 수 있는 간선이라는 거죠. 그 마스크의 서브셋인 간선들만 사용해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리고 그렇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현재 마스크를 가지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돌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간선을 그러니까 이 비트를 안 켜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켜도 된다는 건 안 킨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안 켜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 수 없으면 이 비트를 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켜야만 하냐면 그 윗비트를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는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비트로 넘어가면 여기를 안 켜고 만들면 여기를 안 켜고 만들 수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윗비트에 대해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켜고 만들 수 없으면 켜고 만들어야 한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G 번 코드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프 알고리즘에 좀 익숙하고 그리고 뭐 좀 미니멈 스패닝 트리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뭐 그리고 그 정도 익숙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역시 이게 너무 뒤에 있는 문제라서 저 뒤에 있는 문제라서 그리고 이번 세트가 D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게 모자란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문제까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한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어보셨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트였고 오늘 나온 문제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봤고요.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